자, 그러면 과학기술 발달과 문학과 예술을 보겠습니다. 예. 자, 천문학과 역법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일단 이제 이 천문학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이 청동설 관련된 내용이 이제 빠지고, 이제 지동설이 이제 등장했죠. 지구가 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이제, 어, 지전설 내용과, 그 다음에 무한우주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당시에는 태양이 있고 그리고 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성, 뭐 수성, 그다음에 목성, 뭐 토성 이 정도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양의 천문학이 들어오면서 요게 이제 더 넘어서 넓은 그 어떤 천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무한 우주론인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에 영향을 줬냐면 중국 중에 어떤 세계관을 깨는데 큰 영향을 줬다는 거야. 중국도 지구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그 지구라는 것도 우주 전체에 보면 한 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제 생각하면서 종전의 중국 중심의 어떤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김성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성문이 최초로 인제 뭐냐면 지전설을 주장했고, 이 지전설이라는 것은 인제 스스로 인제 뭐냐면 지구가 자전한다는 자전이죠. 자전설 얘기예요. 예. 지구가 자전한다는 거. 이런 것들 인제 주장했고, 그다음에 홍대영이 이제 그 지전술과 그다음에 앞에 얘기한 무한우주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리학의 어떤 세계관, 궁극주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역법, 달력은 조선 초기 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칠정사라는 사용이 있죠, 조선 전기 때는. 이제 칠정사보다 더 정확한 시연력을 도입했다는 거. 그래서 아담 시라는 사람이 인제 시연력을 만들었는데 이 시연력을 조선 후기 때 사용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의학 같은 게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의학 발달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때 의학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이제 실증적인 성격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의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성리학적인 어떤 그 내용이나 음양 오행설 등등 해 가지고 좀 미신적이고 좀 비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인체를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좀 더 나가서, 물론 완전히 탈피했다는 건 아니에요. 더 나가서 좀 뭐냐면 실증적이고 임상과 나름대로 일치하려고 되게 노력했다. 이론하고 의학 이론과 임상 이론의 일치를 주는데, 임상이란 건 뭐냐면 그 의사가 환자를 이제 치료하면서 했던 경험도 있죠. 이런 것들 임상이라고 해. 그래서 의학 이론하고 임상 간의 어떤 일치를 주역하면서 좀 더 실증적인 방법으로 나가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조선 후기 때 의학 중에 인제 제일 중요한 게 허준의 동의보감이죠. 이 동의보감 밑에 서문이 있는데, 자, 이 동의보감은 원래 선조 때 이제 뭐냐면 이게 편찬되기 시작했어요. 허준이 이제 선조의 어휘로서 그 당시 그 임진왜란 때 계속 옆에 붙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선조가 죽고 나서 잠깐 기한 갔다가 강해군 때 완성이 됐죠. 예. 그래서 책에서는 강해군 때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선조의 지시를 받고 선조 때 거의 대부분 집필했다. 그리고 왕가는 이제 강해군 때 이게 집필했다.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그 동의보감인데, 동의라는 것 자체가 보통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이가 있고 남이가 있고 북이가 있으면 요쪽에 동쪽의 의학, 우리나라 의학을 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준 거고, 그리고 예전에 한약 보급 운동이 있다고 했죠. 고려 말 때부터. 그래서 값싼 인제 우리나라의 인제 약재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삶에 맞는 의학이 필요하다.' 하면서 한약 보급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이제 완성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그 뭐냐면 어려울 게 아니라 비싼 그 중국의 의학재를 받아서 우리 맞지도 않는 중국의 의서를 가지고 고치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뭐냐면 약재를 구해서 우리나라 몸에 맞는 우리나라 사람은 뭐냐면 몸을 의료를 펼쳐서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약의 주요 어 정신인데, 이런 것들이 동의보감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여기 동기부여의 특징은 의학의 공상적 이론을 배격하고 뭐 음양오행이니 뭐 이런 것들을 배격하고 실용성을 중시해서 의학계의 과학적 지식을 정리했다. 그래서 임상경학과 의학 이론을 일치시켰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음양오행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전부 다 예전보다 좀 많이 없어졌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번증에 따라서 병의 증상에 따라서 병에 대한 해설과 약 처방 수록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 경험에서 나온 거죠. 출전과 민간 처방 그리고 본인의 경험 기록 경험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전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냐면 의학서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다음에 이제 마가이통 저번에 설명했죠. 정형외과 마가이통, 홍역이나 종두법 같은 것들을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 종두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두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두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두법. 예. 그래서 인제 인두법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에 있는 이제 우두에 걸린 우두가 아니라 종두에 걸린 사람들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옷이라든지 그런 또는 여러 가지 상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떼 가지고 인간에게 이제 잠깐 씌우고 얇은 우 인 종두가 약한 상태에서 인간에게 이제 씌운 상태에서 이제 병역을 이제 키우는 방법인데 하여튼 이런 종두법 같은 걸 연구했다는 거. 그래서 이재만의 동의수세본 있죠. 사상의학이라고 인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체질을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으로 4 가지 분류해서 체질에 맞는 이제 치료 방법을 제시했고 체질에 따라서 병이 생기는 원인이 다르고 약물의 반응도 다르기 때문에 그 체질에 맞게 치료를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의수세보험에 관련된 내용은 이게 이제 서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식문학에서는 인제 뭐 앞에서 언급한 농서 관련된 그 당시 색경이나 산림경제에 동식문학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 정약종이 있죠. 이 정약종은 정약의 형이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때 정약하고 기양 볼 때 이제 그 사람은 흑산도 갔었어요. 그래서 흑산도의 이름을 스스로 자산이라고 붙이고 자산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물고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야. 그때 인제 그 한 인물이 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인제 옆에서 도와줬다고 하죠. 흑산도의 한 총각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도와줘 갖고 그 총각의 도움을 받아 갖고 그 각각의 어류를 직접 채집해서 그 당시 조사해서 해산물의 명칭이나 분포, 형태, 습성, 이용 등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산어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썼는데 이게 알려지게 된 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나중에 적약정이 이제 죽고 그 동생인 정영이 자기 형의 뭐냐면 그 종의 자기 예전에 그 형을 모셨던 종의 집에 들르게 돼요. 근데 그 벽지로서 이게 뭐가 있냐 자산 어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종을 잘 모르니까 이 조사 정약종이 죽고 나서 이 자산 어부를 벽지로 사용한 거야. 거기 벽지로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약용이 인제 그 종의 집에 들러서 딱 보니까 자기 형이 쓴 글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책을 뜯어 가지고 이게 만들었다고 해서 벽보를 만들었다고 드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어류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묶어 가지고 자산 어부라는 책을 다시 이제 만들어서 발간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 농서를 편찬했는데 요게 농서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뭐냐면 성리학적인 농서하고 탈주자학 복학 사상에 영향을 받은 농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성리학적 농서는 지주존어제와 이항법을 바탕으로 벼농사 중심의 농법 개량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농가 집석이 대표적인 거죠. 농사 집석을 계승했고 지주제를 긍정하고 농법 개량을 포방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영 분홍이라든지 상업적 농업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농가 집성을 보면 상당히 이제 농사 기술 외에도 교화를 이제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리학적 교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어떤 성리학적 농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농서를 이제 탈바꿈한 농서들이 등장했는데 이게 이제 색경이라든지 산림경제라든지 가농소초라든지 임원경제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농가집성을 주로 농법개량만 이제 언급됐는데 요게 이제 그냥 이제 농법개량뿐만 아니라 어떤 경영, 농업 경영 관련된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상업적인 농업진흥 이런 것도 농업 경영이죠. 그래서 그 당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한 상업적 농업의 진흥을 이제 강조했고 그다음에 또 토지 개혁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예.
그리고 농업 개혁 경영 개혁, 농업 정책 이념. 그래서 단순히 농사 직선을 계승해서 그 당시 이제 농법계랑이나 어떤 농민들 교화할 목적으로 만든 그 책이 아니라 그걸 넘어 가지고 토지 소유 개혁이라든지 농업 개혁, 상업적 농업 같은 거, 정책, 농업 정책 같은 좀 일단 이제 농업 외에 또는 농사 기술 외에 어떤 그 경영 방법이나 정책 관련된 내용까지 확대돼서 이제 얘기했다. 그래서 인제 요게 상당히 이제 종전의 농가 직선과 다른 부분이죠. 자, 색경을 볼게요. 색경은 박세당이 이제 지은 건데, 자, 농가 집성을 비판하고 지주제를 비판하면서 곡물재배법 외에도 그 당시 이제 요 참고로 농가 직성은 곡물재배법만 이제 중점으로 한 방면했거든요. 그거 외에도 채소라든지 가수, 하초의 재배법, 양장 기술 등을 소개했고요. 그다음 홍만사의 산림경제 같은 경우에는 농촌 사람이 알아야 할 농업 기술과 의학 기술을 이제 알려줬다. 의학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는 뭐 약국이라든지 병원이 별로 없었어요. 병원 해봤자 저 큰 도시라든지 하나에 가야 있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이 농촌에 이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냐면 간단한 병이나 질병에 걸리면 그걸 이제 스스로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약재 같은 것들 구해다가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상林경제에서 그걸 알려줬고, 앞에서 얘기한 동의보감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가농소처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상업적 농업을 주장했고, 요건 이제 박지원 할 때 이제 좀 얘기했죠. 임원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그 농촌 생활 백과사전으로서 농업 기술이나 경영 이론을 종합해서 경영 분홍 같은 것들을 이제 경영 원리를 제시했다. 그래서 임노동자의 지주제를 구성하면서 체계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책 이름 정도는 좀 외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책 이름은 한번 나올 것 같아. 농가 집성도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색경이나 산림경제, 가농소초, 임원경제지 요게 나올 것 같거든요. 예,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문화와 예술의 세경영인데 요거는 문학이나 예술은 별로 시험 문제 안 나오죠. 예, 국문학상에서 이제 국어 쪽에서 나오는 거고 역사학에서는 그렇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 다만 인제 예전에 그 역교도 문제에서 서민 문화의 발달 관련된 내용이 잠깐 언급됐었어요. 이게 아마 총괄 관련된 문제예요, 총괄.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흐름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 총괄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적어라 이렇게 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잠깐 성인 문화의 발달 관련된 내용이 언급돼 있었어 그때. 자, 하여튼 그 배경을 보면 상업 발달과 농업 생산 증대, 그래서 서당 교육의 보급과 서민의 경제적 신분적 지위가 향상됐고요. 그래서 이 서당 교육 관련된 내용은 그 푸셈에 있더라고요. 예전에 국부셈인가 시부셈에 이 조선 후기 때 서당 교육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보세요. 예. 그다음에 인제 뭐 감정을 전략하게 표현했다. 이 양반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고 고발하는 것도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판손이나 탈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인제 집권층 양반들이나 조선시대 때 왕조 입장 볼 때는 이런 걸 그냥 놔뒀다고 그래요. 왜냐면 괜히 억눌렸다가는 폭파돼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탈춤이나 판소리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양반들이나 집권층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비판한 걸 그냥 내버려 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글 소설 같은 것도 보급됐고, 한글 소설 보급하고 좀 약간 연관돼서 보면 이걸 계기로 해서 인쇄술이 널리 확대됐다. 할판 인쇄술이. 음. 그래서 예전에 한자로 인제 그 적을 때는 인쇄할 때는 목판 인쇄술이 편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할자를 하나하나 만들면 되게 불편하잖아. 근데 그 한글 소설 같은 경우에 할자 인쇄 그 만드는 그게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할판 인쇄술이 상당히 발달됐다. 이렇게 인제 있고, 그 한글 소설을 이제 이렇게 소설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빌려주는 책 보관소도 만들어졌다. 그래서 한국사 그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자, 그다음에 뭐 판소리나 산대놀이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있고 한번 읽어 보시고요. 판소리를 인제 정리한 사람이 신재호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요거 한번 이 사람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글 소설 뭐 사설 시조인데 한글 소설 홍길동용, 충황정, 토끼전, 심천전, 그다음 장화올령전 있는데 여기 더 하나 추가하자면 박시전이라는 게 있죠, 박시전. 음 병자호원 때 관련된 내용. 요거 왜 제가 언급하냐면 요거 예전에 역교농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소설 관련돼서 한번 나와 언급된 거 있거든요, 박시전. 예.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나와 이제 서양을 보면 이제 서양화법들의 영향으로 해서 원근법이라든지 명암법 등이 등장했고, 미나, 그래서 이제 미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는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서해에 보면 동국진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동국진체가 이제 조선 중화주의를 반영했다고 하거든요. 동국이라는 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문체라는 뜻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조선의 어떤 그 문체보다는 중국의 문체가 받아들여서 영향을 받았는데, 조선 중화주의에 입각해서 이제 우리가 중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문체가 필요하다 해서 이 동국진체 같은 게 등장했다는 거. 추사체는 이제 추사 김정희가 이제 썼던 문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체 반정 운동을 좀 볼게요. 자, 문체 반정 운동은 정조 때 일어난 거네, 정조 때. 예. 그래서 "조선적인 색채가 강한 문체다." 해서 그 문체 유행을 비판하며 등장했는데,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요. 왜냐면 이 문체 반정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배경 보면 그 당시 정조가 남인들, 근기 남인들을 상당히 많이 어 뭐냐면 등용했잖아요. 근데 이들 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사람도 많고요.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노론 측이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야. 비판을. 그러니까 인제 이걸 좀 덮을 필요가 있겠죠, 비판을. 그러니까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해서 노론들이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문체에 대해서 비판한 거야. 문체가 상당히 뭐냐면 저급하고 상당히 어떤 그 너무 비열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막 비판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 박지원이 이제 열하일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데, 박지원은 참고로 노원 출신이에요. 변활기를 보니까 이게 문체가 너무 비우 비 그 너무 삭막하고 뭐랄까, 문체가 너무 이게 저열하고 상당히 이제 문체가 광박하다 하면서 비판을 한 거야. 그래서 박지원한테 반성문을 쓰라고 이제 요청하고 그러죠. 네. 자, 하여튼 이 문체 반정 운동은 문체가 바로잡아야 된다. 반정이라는 걸, 올바른 걸 바로잡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체가 너무 중국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너무 비열하고 저급하고 그다음에 그 성리학적인 어떤 거 벗어나니까 이걸 바로잡자 하는 운동이 반초 운동이야. 그래서 예전에 성리학에 입각한 고문체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비판했는데, 그 밑바닥에는 이제 근기남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니까 그 노론의 비판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호의에 대한 논의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문체 반정 운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한말 관련된 내용,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때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 끝났고요. 자, 좀 쉬었다가 구한말 관련된 내용을 또 하겠습니다. 근현대로 넘어갈게요.